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정치 토론, 오늘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법원이 지난 금요일이었죠.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만 하루가 넘는 장고 끝에 결국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했죠. 심우정 검찰총장은 오늘 법원의 구속기간 산정에 동의하진 않지만 결정은 존중한다라고 밝혔고, 또 수사팀의 반발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모든 의견을 종합해서 제가 판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 먼저 듣겠습니다. 성일종 의원께서 먼저 이야기해 주시죠. 당연한 것이지요. 그동안 국민들께서 다 들어보셨겠지만 일수 계산하는 거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일수로 하면 안 되고 시간으로 하는 건데 9시간 45분을 초과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늘 이야기만 하면 인권 하잖아요. 또 옛날 간첩단 사건이 있었던 2012년도 6월 27일에도 아마 이 인권 문제를 제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이 대통령께서 9시간 45분 동안 이게 구속이 되어 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이거를 바로잡은 거고요. 두 번째로 보면은 공수처의 기관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 정치가 없잖아요. 이거를 수사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 또 절차상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1월 14일 날 55 경비단에서 이 부대 출입을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에 보면은 군부대를 수색을 할 때는 반드시 그 부대장이 승인을 받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승인을 안 했습니다. 그 전에 그 55 경비단장 보고 11시 30분쯤 전화해가지고 수사할 게 있으니까 나와달라고 요청을 했었거든요. 수사를 한다고 나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수사는 안 하고 출입 허가증 내놓으면서 찍으라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 형태로 압박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도장을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형사소송법 11조, 112조 이 부분을 갖다가 오려서 붙여가지고 만드는 그게 딱 풀공문이에요. 그 자기들이 이것을 찍어서 가지고 있었고, 다시 이 경비단장이 복귀를 해서 보니까 3시에 가보니까 전자공문이 똑같은 게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시에 그것을 다시 작성을 해서 출입할 수 없다 해가지고 4시에 보냈습니다. 공수처로. 그러니까 최종 공문은 4시 거가 된 거예요. 네. 그런데 공수처가 6시 30분에 부대장의 승인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공문이 나왔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55 경비단이 다시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허가한 적이 없고 4시에 공문 보냈다 얘기를 하니까 7시 10분에 그 공문을 늦게 확인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놓고 15일 날 4시 55분 새벽에 이게 그냥 허가도 안 했는데 대통령 체포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게 불법 체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법원의 정상적인 판결이 내려진 것이죠. 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는 정상적인 판결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이야기 듣겠습니다. 법원의 그 결정에 대해서 당연히 저희 민주당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례적이고 기이한 결정이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전두환 이후에 가장 민주주의 법질서, 민주주의를 훼손한 혐의가 있는 분에게 민주적인 법 절차에서 가장 큰 혜택을 갖다가 주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무엇보다도 그동안에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사항을 해필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분에게 적용을 한 거거든요. 저도 인사행정을 갖다 오랫동안 했습니다만은 날짜로 계산하지 않고 시간으로 계산하는 거는 저도 처음 봅니다. 그건 당연한 또 관례였다고 생각을 했고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을 갖다 보면 사안의 중대성이나 여러 가지 내용으로 봤을 때 반드시 그 내용에 시간에 다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혜택을 줄, 누구나 다 반발할 수 있는 혜택을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데에서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구속 문제는 법원의 결정사항이잖아요. 법원이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네. 검찰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피의자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많이 해왔어요. 근데 공수처가 무능하다가 보니 이게 일수로 계산하는 건지 시간으로 계산하는 건지 그것도 모르고 갖다 놓은 거지요. 이게 지금 현재 또 내란죄가
이게 공수처에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면서 직권남용하다가 인지해서 수사를 했다고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잖아요. 공수처 문제가 한두 가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엔 또 공수처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수사권 얘기도 결과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긴 한데 수사권은 어떻게 보십니까? 즉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 지금 저 대법원 법원 행정처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그것은 저 수사권이 있다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고 더군다나 지금 저 성일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에 대한 법원이 모든 걸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서부법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상황이거든요. 그건 본인들이 수사권이 있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발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미 판가름 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짧게 반론하시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요. 이 저 공수처 보자고요. 우리 저 김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공수처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수사권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도 이미 다 얘기를 했었어요. 또 여기에서 봐보면 지금 영장 쇼핑한 거잖아요. 중앙지법에 넣어가지고 대통령 그 국회에 다 나와가지고 오동훈 처장이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다 부인했어요. 대통령 구속 청구 같은 거 한 적 있냐 그러니까 없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하면서 보니까 또 나오잖아요. 지금 이 행정의 절차나 이제 국민들을 향해서 거짓말까지 하고 있는 기관이 돼버린 게 공수처입니다. 저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 그 2012년도 6월 27일 날 구속 집행정지 같은 사항이 있을 때 즉각 항소 같은 경우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위원 판결을 내렸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걸 하고 나니까 공수처에서도 뭐라고 그랬죠? 즉각 항소하라고 그랬거든요. 아니 그러면 헌법을 어기자는 거잖아요. 지금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즉각 항소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 논리대로 간다고 한다면 어떤 논리가 생기느냐? 지금 마은혁 재판관 같은 경우를 헌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최상목 대행한테 이 압력을 넣고 있지 않습니까? 임명하라고?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임명하라고 그러면서 이 위원 난 거는 또 그 위원이 나서면서 나가지고 하지 말라는 건 또 하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네. 지금 이게 양쪽이 다 맞지를 않는 이야기예요. 알겠습니다. 이율배반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게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과 야오당에서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이른바 뭐 탄핵 얘기까지 나오긴 합니다만 탄핵까지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탄핵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적어도 네. 검찰총장이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그러니까 지금 구속 취소가 맞던 안 맞던 그 이전에 이런 사태가 야기가 됐으면 저는 적어도 심우정 검찰총장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여기에 관계된 분들, 그러니까 즉각 항소를 하지 않은 분들, 그러니까 특수본부장이겠죠. 그런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적어도 책임을 지고 사퇴를 갖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적어도 그 자신들의 그런 게 대해서 조금이라도 책임을 지는 태도가 되겠죠. 그리고 즉각 항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즉각 항소에 대해서 분명히 2015년에 지금 저 민정수석이시죠. 저희 국회에서 발언할 때 그 이권에 대해서 위헌 소지가 없다고 강력하게 발언해서 제지 그 조항을 갖다가 저희가 고치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고치려고 할 때 위헌 소지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조항에 대한 조항 규정을 갖다가 개정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는 전혀 반대의 논리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그래서 즉각 항소도 하지 않은 더군다나 처음 일어난 일입니다. 이 사건이 이 시간에 대해서 계산한 날짜로 계산하지 않고 시간으로 계산한 거에 대해서 처음 있었던 사례에 대해서는 적어도 대법원의 판단을 갖다가 받아보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것들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항소하지 않고 포기를 하였다. 그렇다면 포기를 하였다면은 좋습니다. 포기를 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 책임을 지는 것이 사퇴 아니겠습니까? 예, 검찰총장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방법은 사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김병기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합리적이시고 민주당 내에서도 비교적 아주 온건하시면서도 이렇게 인품이 좋으신 분이고 실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점잖게 얘기를 하시는데 일부 의원들은 탄핵하자는 거잖아요. 전
탄핵하려면 하십시오. 29번 오신 분들이 30번 하는데 뭐 두려워하십니까? 그냥 하시면 되지. 그런데 그걸 했었을 때 국민들의 저항이 어떻겠습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은요, 법대로 한 거예요.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났고 2012년도 6월 27일 날 이 즉각 항소하는 것 자체가 이게 위헌이라고는 결론이 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거와 법원이 판결한 거에 대해서 그대로 따른 거란 말이죠. 이걸 가지고 탄핵을 한다고요? 저는 민주당이 탄핵을 절대로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민주당은 원래 못할 거라고 예상한 것들을 다 이렇게 해오시기도 했는데 한번 해보시면 국민 저항이 어떠신지를 한번 아마 느끼실 텐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탄핵? 탄핵 문제는 저희도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탄핵을 여러 번 하셨다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말씀을 드릴 게 저희는 정부에서는 탄압을 하고 저희는 거기에 대응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가진 가장 강력하면서도 저항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탄핵이었던 거죠. 그래서 탄핵권을 갖다가 저희가 10분 활용한 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전혀 정부에서 정말 저희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고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저희한테 여러 가지 그런 걸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걸 모두 거부하고 탄핵만 남발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탄압에 대해서 대응한 유효한 수단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탄핵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마지막 카드잖아요. 한 공직자의 인생이 걸려 있고 그 기관에 운명이 걸려 있는 거잖아요. 지금 감사원장을 탄핵을 했는데 감사원 기능이 다 정지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 수사를 하니까 수사검사들 모두리 했거든요. 그러면 또 방통위원장도 그렇고 그러면 그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문제가 있어서 탄핵이 인용이 되는 분이 한 분이라도 나왔어야 될 거예요. 한 분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로 거대한 모든 힘이 지금 윤석열 정부나 여당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170석이 180석에 가까운 슈퍼 거대 야당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 것이지요. 이게 힘의 만용으로 비쳤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의 저항을 받고 있는 건데 때로는 공직자가 잘못하거나 장관이 잘못할 때는 이런 탄핵 제도도 이용할 수 있는 게 민주적인 절차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유와 명분이 있어야지요. 그게 없는 거에 의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허물기 위해서 해왔던 것들이 탄핵 제도입니다. 오죽했으면 이 탄핵을 못하게 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겠어요. 저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민주당의 코너에 몰려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론까지 듣고 다른 네.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되면 이제 끝간데 없이 가게 되는데요. 아무리 탄핵이라는 것이 중하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공직자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구속하고 수사하는 것만큼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정말 우리나라 그 정치 역사상 야당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정말 잔인할 정도로 수사하고 그 끝까지 몰아붙인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런 경우까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를 당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대응 수단으로 정말 부당한 것에 대해서 탄핵으로 맞서는 것이지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는데 그런 일이 전혀 없었는데 저희가 탄핵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반성할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그 여당 그리고 그 정부에서 한 야당 대표에 대한 무도한 수사, 불법적인 수사 그리고 과도한 수사에 대해서 먼저 문제를 삼아야 되겠죠. 근데 이 얘기는 하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건 제가 끝이 없을 것 같긴 해요. 제가 마무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야당 대표에 대한 여러 범죄 사실과 관련된 문제는 여당에서 제기한 게 아니에요. 대통령 선거 과정에 야당 후보들끼리 문제가 불거져 나왔었고 또 그런 것들이 그 본인의 진영에 있는 유동규 같은 사람들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정권이 바뀐 거고. 그런데 이거를 야당 대표에 대한 탄압이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와중에 이재명 대표 뭐 떳떳하게 조사받겠다고 해놓고 어느 날 갑자기 불체포 특권 하겠다고 해놓고 안 했잖아요. 이런 여러 일련의 일들을 봐보면
뭐 야당은 여당한테 뭐 미루고 여당은 또 야당한테 미루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본원적인 문제는 이게 야당의 대선 과정에서 경쟁 구도에 있었을 때 나온 문제들이고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들입니다. 그렇다고 탄핵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조사 그러면 이 검사들이 아무 문제 없이 탄핵이 인용이 안 되고 기각되면은 야당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야당은 그에 대한 책임을 하나도 안 지고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금 이번 개헌 사태에 관련해서 거기에 참여했던 여러 그 장군들이 대통령한테 지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과정에서 저희 야당 대표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갖다 똑같이 반대로 놓고 보면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를 보면은 지금 대통령께서 뭐 여러 얘기 없이 내란 수괴죄로 처벌을 받거나 계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되면 얘기의 종류가 다른 것 같지만 얘기가 결국은 계속 그런 얘기로 해서 지루한 공방이 되면서 알겠습니다. 정치는 실종이 되고 지금 정치가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나눌게요. 지금 보면 이번 사안을 보면서 딱 보는 방향이 달라진다는 게 느껴지는 것이 국민의 입장에서는 오동훈 공수처장을 고발했습니다. 즉 공수처가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국민의힘의 생각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심은영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즉 검찰이 제대로 개혁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또 하나의 시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시각을 좀 얘기를 듣겠습니다. 공수처는 당연히 폐지돼야죠. 그리고 이게 21대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런데 20대부터 있었군요. 그런데 이 공수처를 만들면 안 된다라고 그 당시에 정말 저희 당은 김승희 의원이 제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민주당의 의원들이 이 법사위에 치고 들어와 가지고 깔려서 이 갈비뼈가 7개가 부러져 가지고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했었던 그런 사건인데 그 당시에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에요. 태생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운영하는 것 또한 이게 있을 수 없는 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번 사태의 모든 중심에는 또 이 공수처가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공수처장은 거짓말까지 아주 그냥 너무너무 타연스럽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이 공수처는 폐지가 저는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공수처에서 수사한 것이 뭐 불법이고 문제가 있다. 그렇게 된다면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법원에서 그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공수처의 지금 일련의 수사 행위는 적법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수처에서 한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느 부분이 공수처에서 조사한 것이 불법이고 문제가 있으니까 폐지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이 공수처에서 조사해서 그 대통령께 그리고 그 나머지 분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조사를 하고 그 조사가 불리해지니까 그 조사를 인정하지 않고 본질은 흐린 채 그 계엄이라는 본질을 내란 혐의에 대한 본질은 흐린 채 절차를 문제 삼아서 지금 무조건 공수처에 대한 그 압박을 하고 문제를 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질이 공수처를 갖다가 문제를 갖다가 삼으려면 공수처에서 이 내란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데 내란으로 몰아떼든지 아니면 계엄이라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는데 몰아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해야지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은 본질을 갖다가 전혀 흐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만 더 드리면 그 계엄에 대해서도 일부에서 뭐 계몽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계엄이 적법하다면 계엄을 국회에서 의결해서 해제한 것이 부적합하다는 얘기인데 이 논리가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엄이라는 것이 어떠한 경우에라도 지금 계엄이라는 것이 적합하다, 뭐 예를 들어 계엄이라는 게 당연하다, 당당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를 갖다가 얘기를 하려면 그 나머지가 다 부정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부정돼야 된다면 공수처를 갖다가 없애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정되느냐 말이죠. 그럴 때 그것만 봐도 공수처에 대한 것은
그 근거 없는 공격이고 본질을 흐리는 공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엄이 위헌이냐 아니냐, 고도의 정치 행위냐 아니냐는 지금 헌재에서 재판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내란과 관련돼서 공수처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없다는 건 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영장 얘기를 하셨는데 이 영장도 그렇습니다. 중앙지법에 가니까 이게 영장을 발부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느냐? 서부로 간 겁니다. 다 숨겨놓고. 그런데 여기는 누가 있느냐? 우리 법 연구회 사람들이 사법 카르텔이 있어요. 이 좌파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요. 자기들이 짜고 한 거예요, 이거를. 이게 이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적법하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러면 두 번째 영장을 냈었을 때 형사소송 110조, 111조를 제외한다고 했었거든요. 그거는 왜 또 제외를 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여기 지금 현재 공수처가 이게 저질러 놓은 거란 말이죠. 지금 여기에 앞에 우리가 토론도 했지만 그 관련되는 모든 문제의 중심엔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여기에 있는데 이 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지금 절차나 법이나 모든 것을 위법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1,000억 가까이 썼는데 네. 그동안 한 일이 뭐 있습니까? 국민 세금 이렇게 써놓고 한 일도 없어요. 3건인가 밖에 없어요. 그러니 제가 봤을 때는 이 공수처는 반드시 이번 기회에 이제 폐지를 해야 합니다. 얘기 듣고 예, 넘겨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이제 사법 체계를 갖다 부정하는 데까지 나가게 되는 건데 어느 판결은 정당했다고 수용해야 된다 그러고 어느 판결은 그건 부정하니까 우리 법 연구에서 좌파들이 했다고 그런다고 그러면 이건 취사 선택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 그러면 법원의 그 시스템을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누가 결정을 내리든 저는 존중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결정에 의해서 그 결정이 마음에 안 된다고 극단적으로 표현했던 것이 서부지원 난동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시스템을 존중한다면 그 시스템에서 내리는 모든 결정을 저는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속 취소도 저희가 법원에서 결정하면 존중해야 되듯이 이 공수처에 대한 그 수사가 정당하다고 영장을 발부했다면 그 결정 또한 존중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김 의원님 말씀에 100%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시스템을 존중해야 한다. 이 말씀 맞아요. 또 그러면 공수처가 일관성 있게 했어야죠. 중앙지법으로 신청을 했으면 끝까지 중앙지법으로 갔어야죠. 두 번째,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이 법에 나와 있자는 내란죄를 수사하지 말았어야죠. 그랬으면 그 시스템대로 돌아갔다고 한다면 공수처의 폐지론이 나오거나 무용론이 나오질 않았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공수처가 스스로 이 일을 만들어 놓고 했기 때문에 지금 비난을 받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또 하나 남은 게 이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이 되겠죠. 예상은 이번 주 원래 금요일 정도 예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연합뉴스 TV의 취재 결과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을 보면 아직 판결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다. 재판관들이. 그렇게 된다면 시간은 이번 주보다는 더 늦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조금씩 들려오고 있는데 앞서 이제 물론 이 구속 취소가 바로 영향을 미칠 수는 없지만 여기에 대한 또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는 주장도 있을 것 같고요. 선고 시점이 좀 어떻게 될지 이번에는 먼저 듣겠습니다. 선고 시점이 저희는 당초 이번 주에 날 거라고 대부분 다 예측을 했었는데 그렇죠.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번 주에 어떻든 결론이 날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 안에 답이 나올 것이다. 네네.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자꾸 끌어지는 이유는 그 안에 재판관들끼리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합의가 됐으면 발표를 해버렸겠죠. 자, 그런데 저는 이게 늦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지금 증인들 다 오염됐잖아요. 지금 곽종군 사령관, 홍장원 메모 믿을 수 있습니까? 다 증거가 나오잖아요. 증언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민주당이 책임지겠다. 이미 대선을 게을렀다. 변호사, 좋은 변호사, 어떤 그룹에 아주 유명한 사람 붙여주겠다. 이런 얘기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법적으로 보면 이 헌법재판소법 40조에 보면 탄핵 심판의 경우에 형사소송법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이렇게 강제로 돼 있어요. 강제 규정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 형사소송법에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1심도 안 나왔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헌법재판소 법에 의하면 1, 2, 3심이 다 나와가지고 그 결과를 써야 되는데 검찰의 조서만 갖다가 증거자료로 쓰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입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요. 자기 헌법재판소의 법률을 스스로 위반하고 있어요. 이러니 이게 지금 평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겠어요? 저는 굉장한 문제점을 지금 노정하고 있다. 여기에 공수처라고는 국가기관이 또 범법행위를 저지른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을요 마구 가뒀어요. 불법 체포했어요. 응? 이런 행위를 했는데 이런 일들이 이게 헌법적으로 맞냐는 거지요. 증거 오염 부분에 대해서 반론 듣겠습니다.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재판 때 재판 이후에 그리고 검찰의 그 증거를 갖다 쓴 것이었고 공수처의 증거를 채택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곽종군 전 특전사령관이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증거가 오염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없었던 계엄을 갖다가 있었던 거로 만드는 뭐 증거라든지 그런 증거들이 아니고 정황 증거들이거든요. 그런데 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에 있어가지고 본질을 갖다 좀 직시했으면 합니다. 이번 그 내란 사태 여기에 관련된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내리는 탄핵은 계엄이 정말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졌느냐, 그리고 그 계엄에 있어서 위법성은 없었느냐, 그 계엄이 그러면 계엄에 대한 것이 헌법을 위반했느냐가 중심이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이미 생중계를 해서 전부 다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일부 의견, 그러니까 그 본질을 갖다가 직시하지 않고 반개의 정황 증거를 가지고 이 본질을 흐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란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이 프레임도 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위헌을 했는지 어떤 법률을 위반했는지 지금과 가르고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내란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현직 대통령이 뭐 내란을 왜 하겠습니까? 본인이 집권자인데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전 세계에도 없는 유례가 없는 일들을 지금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겠죠. 어떤 헌법을 위반했는지 어떤 법률을 위반했는지 근데 이게 중대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고도의 정치 행인지 통치 행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고 한다면은 뭐 이 얘기는 그 부분은 논리적으로 맞을 수가 있는데 지금 내란의 주범이고 내란 사태다라 얘기를 하는 이 이야기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들께서 지금 알아가고 있는 과정이고 많이 알고 계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헌법재판관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뇌를 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내란이 진짜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그리고 내란에 대해서 판단을 갖다가 하는 걸 포함해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고뇌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고뇌에 대한 결정이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결정이 나던 저희 국민들이 정말 분열하지 않고 이 문제 때문에 정말 이것이 새로운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 수습을 하는 그런 수습을 하는 과정으로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여야 할 것 없이 전부 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갖다 수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도 오늘 여론조사 나와서 그것까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 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7일 전국 만 18살 이상의 유권자 1,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차기 집권 세력 선호도 질문에 정권 연장론 44%, 정권 교체론이 50.4%로 나왔고요.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이 전주 대비 5.1%포인트 올라서 40.7%, 민주당은 3.2%포인트 하락해서 41%로 조사가 됐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오차범위 내라는 부분을 확인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평가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그렇게 큰 의미는 둘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주 만에 그냥 10몇 %씩 이렇게 널뛰기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눈여겨보고 있는 것은 2030의 세대들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을 지향을 해서 이 젊은 청년들의
기회와 경쟁이 보장될 수 있는 이 체제에 대해서 이 체제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한 신념을 지금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우리 의원님 말씀처럼 이게 뭐 일일비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세를 보는 것이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정권 교체 여론이 정권 연장의 여론을 적어도 한 4~5%씩 앞서는 결과가 꾸준히 나오는 걸로 봐서는 어쨌든 국민들은 이번에 정권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든지 교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정치 토론, 오늘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